매년 우리가 생존을 위해 섭취하는 음식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지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약 42만 명이 음식과 관련된 사고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중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5가지 음식은 매년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치명적인 위험 요소를 품고 있죠. 놀라운 사실은 이 위험한 음식들 중 무려 4가지가 우리 한국인들이 일상에서 정말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들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운이 나빠서 발생하는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먹는 방식과 식재료 본연의 성질 속에 죽음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식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치명적인 진실을 5위부터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5위는 바로 피조개입니다. 한국인들이 꼬막이나 조개구이로 정말 사랑하는 식재료죠. 하지만 이 피조개가 왜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음식 중 하나로 꼽히는지 그 과학적인 이유를 아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조개류와 달리 피조개는 헤모글로빈을 함유하고 있어 붉은색을 띱니다. 문제는 이들이 바닷속의 유기물을 걸러먹는 여과 섭식자라는 점에 있습니다. 피조개는 물속의 각종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마치 스펀지처럼 자신의 몸속에 농축합니다. 실제로 과거 상하이에서는 피조개를 먹고 무려 30만 명 이상이 A형 간염에 집단 감염되었고 그중 31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피조개 안에는 A형 간염뿐만 아니라 A형 간염 그리고 장티푸스를 유발하는 균들이 고농도로 축적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즐기는 살짝 데쳐 먹는 방식은 이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을 사멸시키기에 온도가 충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붉은 속살 속에 감춰진 미생물의 역습이 피조개를 5위에 올린 이유입니다. 4위는 한국의 대표적인 보양식이자 미식의 정점으로 불리는 보거입니다. 보거의 위험성은 이미 익숙하시겠지만 그 독이 우리 몸을 파괴하는 과정은 상상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치명적입니다. 보거의 간과 알에는 테트로도톡신이라는 강력한 신경 독소가 들어 있습니다. 이 독소는 청상아리보다 무려 1200배나 강한 독성을 지니고 있는데 단 1mg만으로도 성인 한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습니다. 테트로도톡신의 무서운 점은 우리 몸의 신경 전달 시스템인 나트륨 통로를 완전히 차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독이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의식은 또렷한데 근육이 하나둘 마비되기 시작합니다. 결국 호흡에 관여하는 근육까지 멈추게 되어 질식사에 이르게 되죠. 더 절망적인 사실은 이 독에 대한 해독제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독이 체내에서 자연스럽게 대사되어 배출될 때까지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버티는 것만이 유일한 생존 방법입니다. 전문가의 손길을 거치지 않은 보거가 왜 접시 위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3위는 매년 가을철만 되면 어김없이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는 야생 버섯입니다. 한국인들은 산을 타는 것을 즐기고 자연에서 직접 채취한 식재료를 보약으로 여기는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섯들은 때때로 미소가 아닌 죽음을 배달하는 천사로 돌변하곤 합니다. 그 중에서도 도구상광대버섯이나 알광대버섯 같은 종류는 단 한 개만 섭취해도 성인 남성의 치사량에 도달할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이들이 가진 무기는 아마톡신이라는 강력한 독성 화합물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속에서 세포의 단백질 합성을 담당하는 효소인 RNA 중합효소를 완벽하게 차단해버립니다. 야생 버섯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 그 기만적인 증상 전개에 있습니다. 보통 버섯을 먹고 나서 반나절 정도가 지나면 심한 복통과 설사, 구토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을 방심하게 만드는 가짜 회복기가 찾아옵니다.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증상이 씻은 듯이 사라져서 다 나았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 순간에도 아마톡신은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우리 몸의 화학 공장인 간세포를 처참하게 파괴하고 있습니다. 통증이 다시 느껴질 때는 이미 간이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망가진 후입니다. 결국 간 이식을 받지 못하면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식용버섯과 거의 흡사하게 생긴 외형 때문에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구별하기 힘든 이 야생의 함정은 매년 수많은 미식가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있습니다. 2위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미식 문화에서 가장 경악하는 음식 중 하나이자 우리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산낙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이 화학적인 독극물로 우리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 산낙지는 철저하게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방식으로 생명을 위협합니다. 사실 산낙지는 독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한국에서는 산낙지를 먹다 기도가 막혀 질식사하는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합니다. 여기에는 낙지만의 독특한 생물학적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낙지의 신경계는 뇌에만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체 뉴런의 3분의 2가 8개의 다리에 분산되어 있죠. 그래서 몸통에서 다리가 잘려 나간 후에도 다리들은 약 3시간 동안 독립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산낙지를 입에 넣었을 때 다리가 꿈틀거리는 것은 단순한 근육의 경련이 아니라 지능적인 신경계의 생존 투쟁입니다. 이 다리에 달린 수많은 빨판은 주변 물체에 달라붙으려는 본능적인 흡착력을 발휘합니다.
만약 낙지를 충분히 씹지 않고 삼키게 되면 이 강력한 빨판이 식도가 아닌 기도벽에 순식간에 달라붙게 됩니다. 낙지다리의 근육 조직은 매우 질기고 탄력이 넘치기 때문에 한번 기도를 막으면 성인 남성이 손가락을 집어넣어 빼내려 해도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특히 알코올을 섭취하여 삼킴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 산낙지를 먹는 행위는 스스로 자신의 숨통을 조이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그 기분 좋은 생동감이 찰나의 순간에 물리적인 흉기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드디어 대망의 1위입니다. 이 음식은 앞서 언급한 한국의 식재료들과 달리 우리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 있지만 그 치명성과 전 세계적인 사고 빈도 면에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합니다. 바로 자메이카의 국민 과일이자 서아프리카가 원산지인 아키 열매입니다. 아키 열매는 익었을 때의 모습이 마치 붉은 껍질 안에 노란 달걀 노른자가 들어있는 것 같아 매우 먹음직스럽게 보입니다. 실제로 자메이카에서는 이를 염장대구와 함께 볶아 먹는 아키 앤 솔트피쉬라는 요리로 즐기며 국가를 상징하는 과일로 대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일 뒤에는 자메이카 구토병이라는 무시무시한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키 열매가 죽음의 과일로 불리는 이유는 히포글리신이라는 독성 성분 때문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아주 교묘하고 잔인하게 무너뜨립니다. 히포글리신 A는 우리 몸이 지방산을 에너지로 전환하는 과정을 차단하고 간에서 새로운 포도당을 만들어내는 포도당 신생 합성을 완전히 멈춰버리게 합니다. 우리 뇌는 포도당을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데 몸속에서 더 이상 혈당이 공급되지 않으면 뇌는 즉각적인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결과적으로 극심한 구토와 함께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는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며 치료 시기를 놓치면 혼수 상태에 빠져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자료에 따르면 1954년 이 독성의 실체가 처음 밝혀지기 전까지 자메이카에서는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모른 채 구토를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 몸속에 저장된 글리코겐이 부족한 어린아이들에게 아키 열매는 단 한 조각만으로도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히포글리신은 열을 가해도 파괴되지 않는 안정적인 화학 구조를 가지고 있어 요리를 한다고 해서 독성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열매가 자연적으로 숙성되어 껍질이 벌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만이 독성을 피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아키 열매가 기만적인 이유는 그 안에 들어있는 검은 씨앗에도 있습니다. 노란 속살은 익으면 안전해지지만 검은 씨앗은 어떤 상태에서도 강력한 독성을 유지합니다. 만약 요리 과정에서 씨앗의 일부가 섞이거나 덜 익은 과육을 사용하게 되면 그 접시는 곧바로 치명적인 독극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위험성 때문에 미국 식약처에서는 오랫동안 아키 열매의 수입을 엄격히 제한해 왔으며 통조림 제조 공정에서도 극도로 정밀한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겉보기에 탐스럽고 고소한 맛을 내지만 그 안에는 인간의 에너지 대사 회로를 완전히 닫아버리는 정교한 생화학 무기가 숨겨져 있는 셈입니다. 우리가 이 이국적인 과일을 통해 배워야 할 점은 자연이 내리는 경고 신호를 무시한 대가는 언제나 가혹하다는 사실입니다. 아키 열매가 스스로 입을 벌려 자신의 속내를 보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손을 대지 말라는 원주민들의 오랜 격언은 단순한 미신이 아닌 생존을 위한 과학적 데이터의 축적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5가지 음식과 그 뒤에 숨겨진 과학적 원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수만 명의 생명을 위협하는 A형 간염 바이러스의 온상인 피조개부터 청상아리 1200배의 독성을 지닌 복어의 테트로도톡신, 그리고 우리 몸의 단백질 합성을 멈춰버리는 야생버섯의 아마톡신까지 우리가 마주한 위협은 상상 이상으로 정교했습니다. 또한 물리적인 힘으로 기도를 압박하는 산낙지의 생존 본능과 인체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아키 열매의 히포글리신은 미식이 단순히 즐거움을 넘어 생존과 직결된 행위임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곧 독과 성분을 구분해온 투쟁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 중 상당수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미식가들에게 최고의 대접을 받는 식재료들입니다. 위험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이들을 식탁 위에 올리는 이유는 그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복어에 독이 있는 부위를 정확히 도려내고 아키 열매가 스스로 입을 벌릴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심은 단순한 조리법을 넘어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며 맛의 정수를 뽑아내려는 인간의 지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식이 결여된 용기는 만용에 불과합니다. 매년 발생하는 수많은 사망사고의 공통점은 식재료에 대한 막연한 확신이나 잘못된 상식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야생버섯을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오만이나 산낙지를 가볍게 여기는 방심이 비극을 불러옵니다. 결국 음식을 대하는 가장 올바른 태도는 그 식재료가 가진 근본적인 성질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맛의 근본 채널이 추구하는 가치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무엇이 맛있는지를 넘어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떤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고 어떤 원리로 맛을 내는지 그 근본을 아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미식의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을 조금 더 안전하고 지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위험을 알고 즐기는 지혜로운 미식가가 되는 길, 그 여정에 항상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